바다 한가운데서 즐기는 공연과 휴양, 하루 종일 제공되는 무제한 음식들, 그리고 끝없는 바다. 내가 크루즈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다. 그동안 4번의 크루즈 여행 이후 다음으로 나의 마음을 움직인 건 디즈니 크루즈였다. 나는 디즈니 팬은 아니다. 하지만 디즈니 크루즈 최초 아시아 출항, 디즈니 크루즈 중 20만 톤급 최대 규모의 2026년 3월 출항하는 신상 크루즈라니. 디즈니를 그닥 좋아하진 않지만 이것만으로 싱가포르 디즈니 크루즈 여행을 떠나야 하는 이유는 충분했다. 작년 12월 예약 이후 3개월을 기다렸고 드디어 떠난다. 나의 5번째 크루즈 여행. 지금부터 시작. 공항 가는 길. 여행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다. 인천공항까지는 공항 리무진을 탔다. T로밍을 이용하면 공항 리무진 할인권을 2장 주는데 갈 때 올 때 각각 1장씩 쓸 수 있어 꽤 쏠쏠했다. 이번에 탑승할 비행기는 아시아나 비즈니스석. 체크인 카운터는 J였다. 저희 라운지 대한항공하고 같이 쓰시거든요, 고객님. 그래서 253번 쪽에 사람이 많지 않아서 출국 심사부터 면세구역 입장까지 모든 게 빠르게 이루어졌다. 아시아나 비즈니스 승객도 대한항공 라운지를 함께 쓸 수 있었다. 253번 게이트 맞은편 라운지로 안내를 받았는데 최근 리뉴얼된 대한항공 라운지는 공간 분위기도, 인테리어도, 음식도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았다. 탑승구는 252번이었다. 라운지에서 가까워 탑승 시작 10분 전쯤 라운지를 나섰다. 비행기는 A350에 900 기종이었고 121 배열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조금 촘촘한 느낌이었다. 가운데 2자리 중에서도 좌석끼리 붙어있는 열로 예매해 두었다. 어메니티 파우치는 없었다. 슬리퍼와 담요, 헤드폰이 전부였다. 나는 한식, 오빠는 안심 스테이크를 선택했다. 술을 잘 못하지만 왠지 한 잔은 마셔야 할 것 같아서 샴페인과 디저트 와인 각각 주문했다. 안심 스테이크가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다. 엄청나게 부드러웠다. 한식 메뉴는 전통 문양의 그릇에 담겨 나왔는데 그 자체로 꽤 특색이 있었다. 영화는 디즈니 토이스토리를 골랐다. 디즈니 크루즈를 타러 가는 길에 디즈니 영화를 보고 있자니 왠지 모르게 너무 신이 났다. 도착 2시간 전쯤 간식으로 크로와상 샌드위치와 라면을 하나씩 시켜 나눠 먹었다. 현지 시각 저녁 10시쯤 싱가포르에 내렸다. 싱가포르 입국이 매우 간편했다. SGAC를 미리 온라인으로 신청해두면 기계에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사진을 찍으면 그게 끝이었다. 한국에서 입국할 때와 똑같은 방식이었다. 빠르게 짐을 찾고 공항 캡슐 호텔, 요텔을 찾아갔다. 주얼창이 쪽에 있는데 우리가 내린 터미널 3에서 표지판을 따라 걸어서 갈 수 있었다. 아쉽게도 폭포는 마감 시간이 지나 볼 수 없었다. 요텔은 4층에 위치해 있었다. 방은 10제곱미터 정도로 매우 작았다. 하지만 잠만 자고 가는 거라 충분했다. 드라이기도 있고 접이식 탁자도 있고 자가도 있을 건 다 있었다. 8시 기상.
체크아웃이 매우 간편했다. 호텔을 나오자마자 바로 앞이 폭포 공간이었다. 밝을 때 보니 더 멋있었다. 주얼창이 1층에 있는 약군 토스트로 아침을 먹으러 갔다. 사람이 꽤 많았다. 크루즈에서 많이 먹어야 하니 간단히 주문했다. 가장 기본 메뉴인 세트 A에 카야 토스트 단품 하나를 추가해서 나눠 먹었다. 바삭하고 달달한 카야 토스트, 그리고 따뜻한 아메리카노로 시작하는 기분 좋은 아침이었다. 토스트를 먹고 있는데 10시가 되자 폭포가 시작됐다. 카야 토스트를 먹으며 주얼창이 폭포를 바라봤다. 이번이 두 번째 싱가포르인데 주얼창이 폭포는 또 봐도 역시 멋있었다. 1층 폭포 근처에 디즈니 크루즈 홍보물이 있었다. 위에 다니는 트레인 외관도 디즈니 어드벤처호였다. 싱가포르가 디즈니 어드벤처호의 진심인 느낌이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홍보물 앞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마도 크루즈를 타러 가는 사람들인 것 같았다. 어른도 아이들도 모두 신나 있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주얼창이 바로 옆 터미널 1 지하 1층에서 택시를 잡을 수 있었다. 도착지는 마리나베이 크루즈 터미널. 택시비는 약 28,000원이었다. 창밖 조경이 너무 멋있었다. 가로수가 이렇게 멋질 일인가 싶었다. 일기예보엔 비였는데 날씨도 화창했다. 약 20분 정도 걸려 크루즈 터미널에 도착했다. 택시에서 내려 안내에 따라 걷다 보니 수화물 붙이는 곳이 나왔다. 탑승권 QR코드를 스캔하니 러기지 태그가 출력됐고 직원이 바로 짐에 붙여주었다. 수화물을 직원에게 넘기면 우리 방 문 앞까지 배달해준다. 터미널 입구에는 탑승 시간이 적힌 팻말이 있었다. 우리는 12시 15분 타임이었는데 11시 30분쯤 도착해서 잠시 기다렸다. 이전 크루즈들은 시간에 상관없이 오는 대로 입장이 가능했는데 디즈니 어드벤처는 탑승 시간을 굉장히 철저히 지키는 분위기였다. 짐 검사, 이미그레이션을 마치고 한층 더 올라가 헬스 체크를 한 뒤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12시 30분이 넘어서야 드디어 입장을 할 수가 있었다. 드디어 탑승. 탑승하자마자 크루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룸은 1시 반쯤 준비된다고 해서 우선 17층 픽사 마켓으로 점심을 먹으러 갔다. 가는 도중 이미지네이션 가든과 토이스토리 플레이스를 볼 수 있었다. 픽사 마켓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두루두루 좋아할 만한 메뉴들로 가득한 뷔페이다. 특히 인도 음식과 중국 음식이 꽤 보였는데 아마도 탑승 인원 중 인도 중국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 같았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소프트 드링크가 무료로 제공됐다. 다른 크루즈에서는 음료 패키지를 따로 구매하거나 유료로 이용해야 하는데 디즈니 크루즈는 무료였다. 마리나베이 센츠가 보이는 창가 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생각보다 싱가포르 바다색이 이뻐서 놀랐다. 음식 퀄리티는 전반적으로 괜찮았다. 룸이 준비됐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우리가 예약한 건 딜럭스 인사이드 룸.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생각보다 룸 크기가 컸다. 3배라 룸이 아주 깔끔했다. 특히 화장실이 좋았다. 샤워실과 변기가 나눠져 있어 효율적이었다. 바샤커피와 TWG도 비치되어 있었다.
우리 방은 겨울왕국 컨셉이었다. 소파와 테이블이 있어 지내기 매우 편해 보였다. 처음엔 인사이드 룸이 없어 발코니 룸으로 예약했었는데 나중에 인사이드 룸이 생겨서 바꿨다. 다운 그레이드인데 변경 수수료 없이 무료로 변경이 가능했다. 2시 45분 렛츠셋 세일 이벤트가 있었다. 캐릭터들이 나와 신나는 공연과 함께 배의 출항을 알리는 이벤트로 꼭 보아야 하는 것 중 하나다. 배를 돌아다니다 보면 곳곳에 캐릭터들이 있어서 사진을 같이 찍을 수도 있었다. 4시 비상 대피 훈련이 시작됐다. 카드키에 대피 장소가 적혀 있어서 그쪽으로 찾아갔다. 7층 바깥쪽이었다. 이전 크루즈들은 출항 전까지 대피 장소에 들러 카드키를 태그하고 각자 안전 영상을 시청하면 되었는데 여기는 4시에 모든 사람이 대피 장소에 모여야 했다. 모든 사람이 모일 때까지 사열 종대로 줄 맞추어 서 있는데 대피 장소가 외부라 20분 이상 서 있으니 너무 덥고 힘들고 우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정신이 없었다. 다 모이고 나서야 구명조끼 착용법을 안내하고 훈련이 종료됐다. 안전교육이 끝나자마자 바로 17층으로 올라갔다. 피자 플래닛이 완전 인기였다. 치즈 페퍼로니, 바베큐 치킨 피자를 주문했다. 한 판씩 가져가는 사람들도 많아서 대기 시간이 꽤 길었다. 5시 30분 캐릭터 댄스 파티가 있었다. 도널드 덕, 구피 등이 나와서 함께 춤을 췄다. 너무 신났다. 디즈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도 충분히 즐길 수 있었다. 6시쯤 배가 출항했다. 18층 맨 뒤쪽으로 가니 인피니티 수영장이 있었고 마리나 베이 샌즈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 인피니티 바에서 치킨 핫도그를 하나 주문해서 같이 먹으며 출항을 감상했다. 드디어 출발이다. 7시 시어터 공연을 보러 갔다. 구피가 항해하면서 디즈니 캐릭터들을 만나 춤추고 노래하는 내용이었다. 8시 15분 저녁을 먹으러 내비게이터스 클럽으로 갔다. 디즈니 크루즈는 저녁 정찬이 로테이셔널 다이닝 방식으로 운영된다. 3박 동안 매일 다른 레스토랑이 지정되어 식사를 하는데 서버는 매번 똑같은 팀이 따라온다. 덕분에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서버가 우리 취향을 파악해두는 방식이었다. 자리를 안내받았는데 합석이었다. 매니저에게 다른 자리로 옮겨줄 수 있는지 문의했더니 흔쾌히 옮겨주었다. 음식 맛이 생각보다 좋았다. 특히 랍스터 샐러드는 꽤 큰 랍스터가 들어있었다. 음식들이 전반적으로 맛있었고 초코 몰트 케이크도 너무 맛있었다. 그리고 정찬 식당에서도 소프트 음료는 무료로 마실 수 있어 좋았다. 중간중간 미키와 도널드 덕이 나와 노래를 부르고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인사를 해주었다. 저녁 정찬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디즈니 캐릭터 공연. 생일인 아이들에게는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었다. 옆 테이블 아이가 생일이라 우리도 남은 케이크를 받을 수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아이코노를 먼저 타봤던 탓인지 배의 규모나 시설 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저녁 식사 중에 캐릭터들이 노래를 부르며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니던 그 순간 디즈니 크루즈만의 확실한 차별점이 느껴졌다. 디즈니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래서 남은 이틀이 더욱 기대가 되었다.